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지난주에 도착한 우리 나귀들.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됐습니다. 마방의 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아침마다 나가서 물을 마셔요. 그리고는 자기들끼리 또 재밌게 놉니다. 어이쿠. 격렬히 저항하는 암컷, 그리고 이를 놓치지 않는 나귀. 하지만 암컷은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소 예민한 듯한 암컷. 사실 이 녀석에게는 지난주 아픔이 좀 있었는데요.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 게 없어서 제가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관련한 자료를 남겨두는 용으로 이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영상에는 다소 충격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시청을 주의해주세요. 나귀가 도착한 다음날, 나귀를 데려오기로 고민을 하고 정말 많은 자료를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크기도 크고 오래 살고 또 그만큼 똑똑한 동물이기 때문에 양을 들일 때에도 1년 동안 고민을 했지만 이 녀석들은 진짜 데려오는 게 맞나 생각을 또 하고 또 했어요. 그러다가 아리가 공격을 당했고 우리 식구들을 지켜줄 또 다른 녀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귀들이 들어오고 3일째 날, 아침에 동물의 집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못 보던 새끼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태막을 다 벗지도 못하고 싸늘하게 누워있던 새끼 나귀. 잉태된 지 8개월쯤 돼 보이는 어린 녀석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미가 태막과 태반을 모두 먹어치우는데 반해서 태막을 제가 벗겨줄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개체였습니다. 사산으로 불리는 상태가 발생한 거죠. 다행히도 어미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먹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여기저기 자문을 드렸고 암컷이 먹이를 먹기만 하면 괜찮다는 말씀. 사산의 원인은 쌍둥이일 수도 있고 이동 중에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당초 나귀를 데려올 때 임신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워낙 강건하고 튼튼한 녀석들이라 혹여나 임신을 했어도 문제가 될 게 없고, 임신을 했다면 가을에나 새끼가 나올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첫날에는 2시간, 둘째 날에는 1시간을 방목시켰습니다. 이때에도 저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서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염소가 관심을 보였지만 사실 이 녀석들은 체험농장에서 있었던 그런 녀석들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한테 적대가 적은 녀석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찌됐건 상황이 벌어졌고 그냥 이대로 잘 넘어가기를 바랬어요. 새끼야 아쉽지만 중요한 건 어미니까요. 그리고 넷째 날, 오전에는 밥을 잘 먹었던 요 암컷이 갑자기 누워 있었습니다. 자궁 쪽에서는 피가 조금씩 새어나오고요. 이건 뱃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태반이 약 보름에 걸쳐 조금씩 나오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쌍둥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나귀의 출산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쪽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말 쪽을 좀 찾아봤어요. 말의 경우에는 임신의 약 10%가 사산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중 절반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사산, 나머지 26% 정도는 감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바이러스나 쌍태 임신, 그러니까 쌍둥이 임신인 거죠. 소나 염소와는 달리 말은 쌍둥이를 임신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의 경우에는 다 새끼가 죽는 거예요. 정말 극소수의 경우로 쌍둥이가 태어나긴 하지만 그건 천운인 거고, 보통은 쌍태 중에 하나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새끼가 뱃속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일부러 사산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 녀석은 뱃속에 있는 무언가를 짜내기 위해 노력을 했고 한참 동안을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쌍태 임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었어요. 쌍태 임신인 경우에는 다른 새끼는 굉장히 작아서 손가락 몇 개 크기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변의 목장에서 사산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고 또 봤고, 그랬는데도 실제로 이걸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초식동물의 경우에는 새끼를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수도 없이 봐야 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암나귀의 행동은 뱃속에 남아있는 태반 또는 부산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찾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쌍태 임신으로 보이는 다른 새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산의 원인은 말 관련 논문에서 나와있듯 50%에 알 수 없음. 예상하기로는 환경 변화와 이동 중의 스트레스로 추정합니다. 암나귀는 이렇게 1시간 정도를 누워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풀을 뜯었습니다. 저도 동물을 오래 키워서 스트레스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최대한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정말 아쉽습니다. 4개월만 더 기다렸으면 새끼를 볼 수 있었는데 참... 어쨌거나 지나간 일이고 사건이 생긴 지 일주일 뒤인 지금 암컷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수컷한테는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방은 따로 둔 상태고요. 적응이 될 때까지 잠깐씩 이렇게 꺼내놓고 풀을 뜯게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수컷의 마방굴레만 바꿔주고 수컷만 밖으로 꺼냈던 것도 이 때문이었어요. 아니 이런... 아직은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짧은데? 벌써 관련한 참고 인물이 확 자료들은 주석을 남겨둘 테니 필요하신 인물이 분들은 확 살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벌써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인물이 확 살아. 너도 바꿔줘? 태어난 새끼 나귀는 봄꽃이 예쁜 조팝나무 아래 묻어줬습니다.